5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 한국교총회관에선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범죄 발생 원인 등 다양한 소주제에 대한 토론회들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988년 제정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따라 이듬해인 1989년 3월 설립돼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구원은 범죄 발생과 예방 등 범죄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형사사법 제도 개선 모색을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30년 동안 1,500편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개간지 형사정책 연구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등 형사정책 연구 분야에 초석과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30년을 해고해 보니까 연구기관의 꽃은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보고서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자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재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술대회는 범죄학 연구 30년의 성과와 형사법 연구 30년의 성과를 대주제로 각 대주제마다 각각 3개의 세션, 총 6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범죄학 관련해선 범죄 발생의 실태, 소년 범죄 및 범죄 피해, 범죄 예방 및 대책을 소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학 분야 연구 보고서의 연구 영역을 저희가 4개로 구분했습니다. 523종의 범죄학 분야 보고서는 범죄 실태가 한 30%를 차지하고 소년 범죄가 16%, 범죄 피해가 16%, 범죄 예방 및 대책이 38% 정도를 30주년 학술대회 다른 한 축인 형사법 관련해선 형사법 연구의 동향 및 형사정책 일반, 형법 및 형사사법기관, 형사소송법, 국제형사법으로 소주제를 나눠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해온 형사법 분야 연구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와 형법 및 형사정책적 이론의 변화, 그리고 사법개혁의 논의에 따라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형사정책 연구의 지향점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각 세션 주제 발표와 토론회가 종료된 뒤에는 범죄학 연구의 동향 및 과제와 형사업 연구의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하는 종합 세션을 통해 지난 3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수반하는 국내외 범죄 및 사법 환경의 변화, 초연결망 시대에 학제 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형사정책연구원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일은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해 형사정책연구원의 30도를 함께 축하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주최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참석한 대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였습니다. 첨예하게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찬반 양쪽 모두 치열한 논리와 명분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CCTV 설치 법안 국회 토론회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일용 경기도 의료원장과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 회장 등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찬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선 수술실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무한 신뢰관계여야 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면 그 피해는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환자분들은 수술실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를 신뢰할 때 안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보다 CCTV를 의지하겠다?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우리 진료 현장을 왜곡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CCTV 설치 찬성 쪽에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가 훼손될 일이 뭐가 있냐고 반문합니다. CCTV가 있으면 환자가 더 안심하고 수술대에 누울 수 있지. CCTV가 있으면 신뢰가 훼손되고 없으면 신뢰가 형성된다는 논리는 언어 도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술실 CCTV를 우리가 설치하게 된 동기는 사실 그 의료인들에게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 발생된 환자나 국민들의 불신을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소할까? 반대쪽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결국 적절한 처치와 수술을 받을 권리, 환자 권익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에 하나 급박한 경우가 발생해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소극적 진료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수술실에 CCTV가 있는 자체가 의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찬성 쪽은 이 또한 CCTV가 있으면 수술을 잘 못하고 CCTV가 없으면 수술이 잘 된다는 주장은 설치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적절하게 수술이 진행되는지, 성추행 같은 범죄 행위는 없는지, 만에 하나 의료사고 발생 시 진상규명 등 수술실 CCTV 설치가 오히려 환자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해서도 CCTV 설치 반대쪽에선 해킹 등 만에 하나 유출될 경우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찬성 쪽에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 지난 뒤 폐기하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괜히 그러겠냐는 것이 반대쪽의 입장이고 오죽하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말이 나왔겠냐. 우려되는 부작용은 추후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그 전 세계 사례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수술실을 감시하는 CCTV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인권보호 얘기 많이 하면서 이게 인권보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결국 이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불신을 걷어내는 일이 필요하고 이 불신이 걷어내지지 않으면 그 사이 틈새에서 누군가가 또 엄청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속히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법안 발의 의원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21일 재발의된 상태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의견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이게 인보사 사태 초기에 윤 변호사님이 한번 이 문제 짚었던 것 같은데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인보사 제조회사인 코오롱 티슈진 주주 네. 142명이 지난 27일 코오롱 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 티슈진 대표, 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회사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네.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인데요. 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단은 65억 원 규모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제1합동법률사무소의 최덕현 변호사는 네. 실제 피해액은 더 크지만 일단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소송 중간에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모양이네요. 네, 그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이었던 3월 29일 네. 34,450원이었던 코오롱 티슈진 주가는 식약처 발표가 나던 5월 네. 28일에 8,010원으로 급락해서 네. 4분의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9일 75,200원이었던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가도 네. 어제 기준으로 2만 원으로 하락을 해서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시총은 3월 29일 기준으로 8,582억 원에서 네. 5월 29일 기준으로 2,282억 원으로 거의 4분의 1 토막 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코오롱 티슈즈는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고요. 네. 이제 상장이 폐지되게 되면 주식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네. 주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코오롱 티슈진 주주들만 소송을 내고 코오롱 생명과학 주주들은 소송을 따로 안 낸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제1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네. 오는 6월 15일까지 추가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서 코오롱 티슈즈를 상대로 2차 공동소송을 네.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기간에 코오롱 티슈진 주주는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의 네. 주주들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식약처 발표를 통해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표가 달라진 것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생명과학 쪽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덕현 변호사의 말입니다. 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식하고도 네. 이것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스닥의 시장에 상장하는 등 최근까지 이제 다수의 허위 공시를 통해서 네.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인정이 되게 되면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에 중요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 네. 그 손해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결과를 전망해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네, 먼저 이제 식약처의 발표를 통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의 세포가 달라진 것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네. 그것에 근거해서 식약처도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주주소송과 그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소송에 있어서 네. 책임을 면하고 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뭐 허위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면은 식약처는 뭐 걸러낼 수가 없는 모양이지 식약처가 자기 일들은 제대로 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음란물 사범치고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74살 박모 씨라고 하는데요. 박 씨는 2013년 2월과 5월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이를 다운로드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환전을 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는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이렇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를 강간죄만큼이나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선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도 고등학생으로 돼 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캐릭터의 외모나 신체 발육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줄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캐릭터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5년 6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을 형사처벌하는 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합헌 결정 사유입니다. 교복 입은 여주인공을 등장시켜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돈도 좋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지 성적 관음과 소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삼는 일도 좀 그만 봤으면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 집행유예 확정 판결 시 변호사 자격 상실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에 대해 합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어제부터 시작된 인터폴 유럽 지역회의에 참석해 테러나 마약 등 국제범죄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석 달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 3,99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에게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